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트를 이렇게 3개가 나온 시트를 드렸어요. 연습하실 때는 이거를 보시면서 처음부터 작성을 좀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있는 표를 갖다가 쓰셔도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표들도 내가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특히 3번째 지금 시트에 있는 개인 명세서 이 표는 조금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고요. 바깥쪽만 또 따로 잡아가지고 이것은 도형으로 선으로 했네요. 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쪽만 또 테두리를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표들도 만들어 보셔야지 내가 손에 익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분은 보시면 그냥 하이픈으로 쓰잖아요. 처음에 빼기 표시를 쓰고 쓰면은 수식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등호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은 숫자로 수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이는 거는 어때요? 하이픈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작은 따옴표가 하나 있어요. 요런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빼기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식으로 돼요. 그죠? 수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한 개 쓰고 쓰시게 되면 문자열 그대로 찍힙니다. 이런 것은 내가 입력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분 쓰실 때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등호나 마이너스 기호를 안 쓰고 하트를 쓴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이픈을 쓰고 싶으면 앞에 작은 따옴표를 한 개 붙이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표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 급여 내역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란 말이 맞겠네요. 이 개인별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트가 2개가 있죠. 이렇게 급여 대장이라는 시트에서는 개인별로 4번이라든가 모든 정보가 담고 있어요.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시트가 이 첫 번째 시트고요. 2번째 시트는 기준표예요. 그죠? 우리가 기본급을 구하기 위한 기준, 직위에 대한 직책수당을 구하기 위한 기준, 시간의 근무수당을 구하기 위한 기준들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표가 2번째 급여 기준이라는 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원 밑에 빼기 표시 있죠. 이것은 빼기 표시가 아닙니다.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0이죠. 0.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0을 써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홈에서 쉼표 스타일을 한 거예요. 컴마 찍는 거. 이렇게 쉼표 스타일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빼기 표시로 보여요. 요거는 빼기 표시가 아니다는 거, 0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특이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연습하실 때 일단 직접 내가 처음부터 입력하고 다 만들어 본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1번 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예요. 그냥 여기 입력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5명밖에 없는데 4번들에 대한 정보가 쭉 있고요. 성명, 부서, 회사에서 쓰는 것들이 있죠. 직위, 호봉, 그다음에 기본급, 직책수당, 뭐 이렇게 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표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1번 시트에 다 작성을 하면 그 작성된 걸 가지고 이 3번 시트에서는 이제 4번을 입력을 하면요. 개인적으로 4번만 딱 선택을 하면 나머지 모든 정보들은 자동으로 다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 많이 쓰는 형식이고요. 여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4번 입력하실 때 YJ-001 하나만 쓰시고 자동 채우기 쭉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열심히 커지죠. 숫자하고 문자하고 혼합이 돼 있을 때는
자동 채우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만 일씩 커집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고요. 자, 성명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고 부서도 입력하실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죠. 홍보부인 경우에 또 쓰지 않아도 이렇게 홍자만 쓰면 자동으로 나머지 홍보부가 딱 써지잖아요.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직위도 마찬가지죠. 대리 하나만 쓰고 또 대자만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리자가 자동 완성되니까 이런 것도 입력을 많이 해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익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보시라는 거고, 자, 호봉, 시간의 근무, 시간, 부양 가족수, 기타 공제들, 이런 것들은 임의로 그냥 우리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기본급에 대한 문제는 빠졌는데, 제가 기본급을 먼저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죠? 기본급이 나와야 뒤에 무슨 수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급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은 다음 시트 급여 기준에 보시면 이 직위와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책정이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기본급을 구하면 됩니다. 자, 급여 대장에 가서 보시니까 이 사람 유진아는 홍보부이고 대리이고 사모봉이에요. 자, 기본급의 부서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대리와 호봉만 알면 자, 급여 기준 시트에 가서 대리이고 아까 사모봉이었죠. 호봉이 3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만나는 이 값이 되는 거죠. 이 128만 원이다라는 기본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을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 중에서 어떤 범위 안에서 이 범위죠. 이 범위 안에서 밑으로 몇 번째 행과 옆으로 몇 번째 열이 만나서 나오는 값이 뭔가를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죠. 자, 인덱스 함수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커머 2급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지만은 실무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자, 는 인덱스 하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마우스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빠듯하게 안 되네요. 자, 인덱스 함수 보시면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되겠죠. 범위. 값을 추출하려는 값이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인수는 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열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어떤 특정 범위에서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이 만나는 그 값을 찾는 것을 인덱스 함수라고 해요. 그럼 이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가 들어있는 값만 잡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315만 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1,1이 되는 거죠. 그죠? 1호봉의 부장일 때 이 금액 2,1이 되려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위를 잡으실 때는 여기 이런 데 잡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잡으면 안 되고 요 값만 인덱스 함수에서 요 값들이 있는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C4부터 콜론 G8까지가 되겠죠? 요 기준에 의해서 주석이 풀려버렸네요. 잠시만요. G8까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밑으로 몇 칸 가느냐인데요.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 숫자는 호봉이네요. 왜냐면 옆으로 가는 게 직이잖아요. 문제가 이 표가 직이와 호봉에 대한 기본급이라 했으니까 옆으로 가는 게 직이라면은 아래로 가는 것은 우리가 호봉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봉 값을 찍어주면 돼요. 여기다가는 호봉 값을 찍어주면 될 것이고 옆에다가는 열이잖아요. 열은 직위 값을 찍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호봉과 직위는 숫자로 값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봉은
호봉은요. 자, 잠깐만 주석을 좀 끄고. 호봉은요. 앞에 급여 대장 시트에 가면은 이렇게 숫자로 3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1, 2, 3, 4, 5 이런 똑같은 숫자 형식이고 순서가 1부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은 아까 그 급여 대장에 있는 호봉 값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직위는 어떤가요? 직위는 여기가 대리라고만 써져 있죠. 만약에 대리가 여기에 세 번째 있으니까 아마 직위 자리에 3이라고 써져 있었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급여 대장에서 직위 값을 찍으면 돼요. 근데 직위가 문자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리라는 글자가 이 급여 기준에서 이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가를 찾아줘야 되겠죠. 대리는 세 번째, 우리가 보기엔 세 번째 있지만 엑셀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몇 번째에 있는가를 찾아줘야 한다. 그래서 이 직위 칸에다가 우리는 매치 함수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값이 어디에서 몇 번째 있냐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매치 함수 쓰는 방법은 3개의 인수로 되어 있고요. 매치도 어떤 직위 값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급여 대장에 있는 직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는요. 우리가 여기 부장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요 범위 중에 몇 번째 있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급여 기준 시트에 있는 C3부터 G8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치 타입은 찾으려는 유형이에요. 문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 기본급이 구해질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드로잉을 지우고 이걸 끄고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급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자, fx 눌러가지고 index라는 함수에 들어간다. fx 눌러서 모드로 가고요. 모드에 가서 I 이렇게 누르면 한글이네요. I 눌러가지고 인덱스 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위에 걸로 확인하라 그랬죠. 2가지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인수가 더 적기 때문에 첫 번째 걸로 하는 게 좀 더 쉬워요. 확인하시고 자, 어레이에다가는 아까 값의 범위잖아요. 다른 시트에 있는 값을 참조하실 때는 다른 시트로 가면 돼요. 이 함수 마법사가 열린 상태에서 급여 기준 시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 급여 기준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범위를 우리 여기 잡아줄 거죠. 이렇게.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에 뭐라고 뜨냐면 급여 기준 느낌표 C4 콜론 G8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급여 기준이라는 시트에 있는 C4에서 G8까지를 참조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앞에 느낌표 있죠. 느낌표 앞에 있는 요것이 시트 이름이고요. 다른 시트 이름을 참조할 때는 느낌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느낌표가 붙어요. 자, 그러면 요 범위는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F4 할게요. 우리가 자동 채우기에서 이 기본급들을 다 구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급들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F4 들어가야 됩니다. 자, 로우 넘버라는 것은요. 밑으로 몇 번째 갈 거냐. 밑으로 갈 행번호인데요. 아까 우리 요 급여 기준에서 행은 우리가 호봉이라는 걸 아까 봤었잖아요. 호봉이 1, 2, 3, 4, 5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호봉 값을 찍어주면 돼요. 시트 이름은 지워버리고 당일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시트에서는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느낌표가 나왔던 거니까요. 느낌표 나왔던 시트명은 지우시고 호봉이 들어가면 되죠. 호봉. 이 호봉 값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칼럼 넘버는 이제 열번호인데요. 이 열번호는 급여 기준에서 요 지금 대리였는데 대리가 이것들 중에 몇 번째 있는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치를 써줘야 된다. 매치를 써서 특정 값이 어디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매치를 중첩을 하겠습니다. 자, 룩업 밸류는 찾으려는 값이고요. 우리는 이 직위를 찾을 거죠. 대리 값을 찾을 거예요. 대리가
몇 번째 있느냐. 자, 룩업 어레이는 찾으려는 범위인데요. 우리 어디서 찾을 거냐면 급여 기준에 보시면 이 부장부터 요 사원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이 중에서 몇 번째 있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이 범위도 바뀌면 안 되죠. 항상 기준이 되는 것들은 바뀌지 말아라. F4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가 이 중에 급여 기준들의 이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중에 몇 번째 있는가를 찾아주는 거고요. 매치 타입은 0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자, 문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덱스로 나가보시면요. 자, 요 범위에서 밑으로 3칸, 옆으로 3칸이죠. 그래서 아까 3호봉의 대리였기 때문에 대리는 밑으로, 3호봉은 밑으로 3칸, 대리는 옆으로 3칸 해서 128만 원이라는 이 값이 추출이 되는 게 이게 인덱스 함수다. 확인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급여 기준 느낌표, 이것도 복잡하고 이 범위를 참조해서 고정을 한 것도 복잡하고 수식이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보는 사람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이라도 좀 쉽게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셀의 이름 정의를 했었죠. 그 이름 정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먼저 이름 정의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수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는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값이 잘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보기 쉽게 보기 좋게 표현하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사용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기본급 표라고 작성을 할까요? 이름을 여기 C4 이름 상자 여기다가 기본급 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기본급이라고만 할게요. 기본급 엔터. 이렇게 기본급이라고 이 범위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호봉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죠. 어차피 숫자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직위가 되겠죠. 직위 엔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급여 대장에 가서 FX 눌러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여기 첫 번째 칸에가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이름 정의된대잖아요. 그죠? 기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치에서 이름 정의했던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우리가 직위 이렇게 됐었죠. 확인.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수식은 그 우리가 시트를 참조할 때 사용했던 느낌표도 사라졌고 느낌표라는 것은 여기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사라졌고 매치에 있는 이 범위 그리고 기본급에 있는 이 범위 전부 다 이름 정의로 표현됐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알기가 쉽고 좀 간결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이름 정의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전체 쭉 드래그하시고 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름 정의를 수식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죠. 시험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시험 외에 엑셀을 활용하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름 정의를 좀 습관화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름 알면 활용도가 되게 넓거든요. 이렇게 기본급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기본급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급여 내역에서 가장 어려운 함수가 아마 이 기본급 구하는 걸 거예요. 여기만 지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본급 혹시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돌려서 보시고 또 안 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일단 기본급을 구했고요. 직책 수당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책 수당은 우리 급여 기준표에 보니까 직위에 따라서 직책 수당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일단은 표를 참조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직위가 만약에 대리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당은 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대리를 찾아서 아래쪽으로. 만약에 부장이다라면 부장을 찾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직위에 따른 수당이 이렇게 아래로 표가 써져 있잖아요. 같은 열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느냐 이렇게 찾는 함수가 hrlookup이죠. 자, 우리 hrlookup 이용해서 한번 또 이거 직위에 대한 직책 수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hrlookup 들어가야죠, 먼저.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집니다. hrlookup 가가지고 hlookup은 인수가 4칸이었죠?
네 개의 인수로 되어 있고요. 자, 찾으려는 값은 첫 번째 칸에 찾으려는 값인데요. 이 찾으려는 값은 직위 값이 되겠죠. 어디에서? 우리 급여대장에 있는 직위 값 있죠? 커서가 있는 곳에 있는 직위 값을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참조할 표죠. 두 번째가. 참조할 표는 우리 요 표를 참조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할 거죠. 그 다음에 행 번호예요. 몇 번째 행을 내가 구하셔야 되는가? 저는 직위가 첫 번째, 수당이 두 번째죠. 그래서 2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인데요. 찾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찾을 거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위에 대해서 문자열이니까 직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여대장에서 직책수당 칸에 클릭을 하시고 FX 눌러서 H 룩업 함수 들어갈게요. 자, H 룩업에 들어오시면 기준은 아까 여 뒤에 있는 급여 기준표가 직위에 대한 수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직위로 가면 돼요. 자, 직위를 찍어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리니까 대리에 대한 그 수당을 알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참조할 표는 지워도 되겠죠? 자, 테이블 어레이 참조할 표는 또 다음 시트로 가야죠. 이렇게 가서 여기를 참조하면 되고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로우 넘버라는 것은 행 번호인데요. 우리는 수당이 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래서 로우 넘버에다가 2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찾는 방법은 이 기준이 문자죠. 대리.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해가지고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기본급에서 한 것처럼 여기도 이 특정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하면 이 부분이 조금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기준에 가서 이 전체를 직책 수당이라고 이름 정의를 할게요.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직책 수당 엔터를 치고 자 그러면 직책 수당에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뭐가 되나요? 이렇게 잡으면 직책 수당이란 말로 표현이 되죠. 훨씬 수식이 간결하게 표현이 되죠. 직책 수당이라는 범위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벌써 구해졌네요. 소스 작업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여 명세서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스들이 먼저 되어 있어야 그 값에 대한 것을 그대로 불러오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외 수당도 이 급여 기준에 보니까 시간의 근무표가 있어요.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두 번 반복을 했으니까 여기는 먼저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이름 정의를 그냥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이것도 밑으로 세 번째 있는 걸 찾는 거죠. 수당은. 이게 지금 시간 근무한 거예요. 0시간부터는 25,500원, 10시간부터는 32,000원, 20시간부터는 44,100원 이렇게 되네요. 3,200원. 시간당 단가예요. 지금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당 단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의 수당도 H룩업이죠. 이 급여 기준하고 똑같이 아래로 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H룩업으로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사용한 거에 가서 H룩업. 자, 찾으려는 값은 시간의 근무 값에 따라서 시간의 수당을 찾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근무 값을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 값에 대한 수당을 찾는 거니까요.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우리가 여기 급여 기준에 이 표를 참조할 거잖아요.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뜨잖아요. 시간의 수당이라는 표에서라 되는 거예요. 자, 행 번호라는 것은 몇 번째 행인가?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급여 기준 요 표에서 시간의 수당은 이 표의 세 번째 있는 값이니까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3. 자, 그 다음에 찾는 방법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지. 제가 지금 시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트명에 느낌표가 붙는데요. 이거 지우시면 돼요. 자, 우리는 숫자를 찾을 때 여기 23이 기준이잖아요. 숫자면 뭘 적었나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는 걸 했죠. 1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 말은 여기다 0을 쓰게 되면 0, 10, 20에 대한 것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전혀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시작 값들로 얘들이 처리가 돼서 0부터는 2500, 10부터는 3200, 20부터는 410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찾으려면 시간적인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로 1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20시간이었을 때는 단가가 4,100원인 거예요. 그죠? 시간 외 수당이 4,100원인 게 아니고 시간의 수당에 대한 1시간 단가가 4,100원인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면 되죠. 곱하기 이렇게 시간의 근무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서 시간의 근무 1시간 이걸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당 단가만 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책정을 했는데요. 어디 회사에 보니까 뭐 직위에 따라서 또 시간의 그 근무 수당 단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준표가 있으면 그런 표를 만들어서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시간의 수당도 일단 구했고요. 이렇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 세 문제는 일단 구해놨습니다. 자, 가족 수당을 한번 볼 건데요. 가족 수당은 이 아래에 보니까 지시사항이 있어요. 자, 부양 가족 수가 5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명당 5만 원씩 가족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다 그랬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5명 이상이더라도 5명까지만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가족 수 곱하기 5만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5명이 안 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5명이 이렇게 넘는 6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인원수 곱하기 5만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 있는 거잖아요. 5명 넘게까지 5명까지만 주겠다. 6명이나 7명이면 얼마가 되잖아요. 무조건 25만 원으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5명까지만 인당 뭐 5만 원을 주는 거니까 6명, 7명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25만 원으로 완전히 픽스 고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뭐이면이라는 조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i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가족 수당을 한번 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x 눌러서 자, if 한번 보겠습니다. if에 들어가서 자, 가족 수가 내 옆에 있는 부양 가족 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부양 가족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5가 되겠죠. 5명 이상이라면 얼마예요? 딱 25만 원으로 고정이죠. 그죠? 5명까지만 인당 5만 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6명도 25만 원, 7명도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5명 이상이라면 25만 원으로 고정 딱 해버리고 적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펄스가 아니면이죠. 아니면 이들의 가족 수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양 가족 수 내 옆에 있는 가족 수를 찍어주고 거기다 곱하기 5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명일 때는 10만 원, 1명일 때는 5만 원, 0일 때는 없을 때는 0이 나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수당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빼기 표시가 나오는 것들은 0이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서식을 전부 다 쉼표 스타일을 넣어놨어요. 회계로 돼 있죠. 회계. 쉼표 스타일로 넣어놨기 때문에 0을 이렇게 빼기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작성을 하시고 서식을 안 만들면 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족수당 구했고요. 근데 가족수당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 if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면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if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max라는 함수가 있고 min이라는 함수가 있죠. max와 min.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값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아까 25만 원이라는 금액하고 최대 상한가가 25만 원인 거잖아요. 25만 원이라는 값하고 내가 나온 부양 가족 수 값하고 두 개 중에서 값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작은 값을 선택을 했죠. 그죠? 부양 가족 수가 0이면 가족 수당은 무조건 0이 나왔고 가족 수가 2명이면 무조건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 수당이 가족이 5명이어서 25만 원이 나오고 6명, 7명도 무조건 25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작은 값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값 두 개를 놔두고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작은 값 하나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if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값 중에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가 min 함수가 있었잖아요. min, fx 눌러서. 자, min 함수를 한번 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min 함수에 가가지고 넘버 원에다가는 내 가족수, 부양 가족수 찍어주고 곱하기 5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족수 곱하기 5만 값이 하나 나올 거고요. 넘버 2에다가는 25만 원이죠. 아까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25만 원이니까 하나 더 써야 되나요? 이렇게 이 값하고 중에서 민 적은 값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함수를 써도 가능하죠. 제가 왜 이걸 소개해드렸냐면 우리 어디 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거나 해서 할인받을 때 있잖아요. 물건 사는데 할인은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할인이 제일 많이 되면 통신사 할인 하나만 할인이 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더 많으면 그 포인트를 쓰던가 두 개 중에 한 개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함수를 뭘 쓰면 될까요? 저는 이걸로 할인할게요 라고 할 때 큰 값으로 할인을 받아요. 무조건. 그러면 맥스 함수를 써가지고 첫 번째에다가는 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적어주고 두 번째에다가는 뭐 통신사에서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주고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와 미는 어떤 범위를 쭉 잡아서 그 범위에서 뭐 가장 크고 가장 적은 거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꼭 범위를 잡지 않더라도 네, 특정 값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김혜영님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기 아까 그거 5만 원, 5천 원으로 입력하셨는데. 아, 잘못 썼네요. 네. 5만 원. 이렇게. 적어져가지고. 네네. 수당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최대값을 이용해서 어떤 할인된 금액 중에 큰 값을 적용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맥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if를 가지고 뭘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상황이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를 쓸 수도 있고 if를 생각하기가 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두 개나 세 개의 값들 중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싶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맥스, 민 그리고 어떤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max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렸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의료보험을 한번 구해볼까요? 밑에 조건에 보니까 의료보험은 기본급의 3.5%를 적용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기본급이 여기 구해져 있잖아요. 기본급에다가 3.5%를 곱해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직접 사칙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계산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느은해가지고 느은해서 기본급 내 옆에 있는 기본급 값을 찍어주시고요.
자, 곱하기 3.5%입니다. 3.5%를 적용해라 라는 말은 곱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3.5%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엔터를 치시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거나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의료보험이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기본급의 9% 하라 했으니까 또 는해서 기본급 찍어주시고 곱하기 9%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 정해놔요. 아니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세를 참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여기서는 그냥 그런 조건 없고 단순 계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했고요. 세금은 기본급의 2.2%를 적용을 할 건데 100원 단위까지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네요. 우리가 자릿수를 정할 때 반올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라운드죠, 라운드. 자, 반올림을 할 때는 라운드를 쓰고 올림을 할 때는 라운드 업을 쓰죠. 내림을 할 때는 라운드 다운을 씁니다. 우리는 반올림 하라 했기 때문에 라운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X 눌러서 먼저 라운드부터 들어가서 계산을 합니다. 라운드에 가서 넘버에다가는 우리 뭘 할 거냐면요. 기본급의 2.2%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하려는 수가 기본급 요걸 찍어주고 곱하기 2.2%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본급의 2.2%를 적용을 하는데 넘 디지트라는 것은 자릿수예요. 몇째 자리까지 하라 그랬냐면은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릿수를 어떻게 여기다 정해야 될까요? 자, 먼저 1을 쓰면 소수 한 자리까지죠. 2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0은 정수까지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까지 구하는 게 0이고요. 마이너스 1은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정수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100의 자리까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60이잖아요. 60이 반올림이 돼가지고 100의 자리까지 2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라운드 다운을 쓰면은 내림을 하게 되겠죠. 내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라운드 업을 쓰면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확인할게요. 그러면 세금도 이렇게 보이셨어요. 방금 저 더블 클릭했거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쭉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도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네요. 지급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지급 합계는 여기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의 수당, 가족수당 이걸 다 더하면 되네요. 자, 지급 합계는 기본급도 더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급하고 수당 준 거 있죠. 수당,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 가족 수당 이런 거를 다 더하면 되네요. 자, 일단 어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값들이 연속되게 붙어 있으면은 썸을 쓰셔도 편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직접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는 합니다. 는 하셔가지고 자, 기본급을 요거 찍어주고요. 더하기 직책수당 숫자를 찍는 겁니다. 더하기 시간외 수당 더하기 그다음에 뭐 있죠? 가족수당 이렇게 값이 없더라도 클릭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값이 바뀌면 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지급 합계가 나옵니다. 자, 공제 합계는 이제 공제될 것들이잖아요. 이런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제될 금액인 거죠.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썸을 써갖고 한꺼번에 잡는 것도 편하고 아니면 직접 내가 넣어내가지고 뭐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넣어내서 이거는 의료보험도 빼야 되고요. 더하기 국민연금 더하기 세금 더하기
기타 공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더해주면 공제될 값들이 합계가 나오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배웠던 fx 눌러갖고 자동 합계 있죠. sum 있습니다. sum s sum에 가서 범위를 의료보험부터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자동합계 여기 있죠. 우리 홈에 가시면 맨 끝에 자동합계 여기 눌러가지고 합계를 하는데 이 범위가 요거 하나만 잡아지잖아요. 앞에 공백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범위를 무시하고 새로 내가 원하는 거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 기타 공제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차감 지급액을 구하고 싶어요. 차감 지급액은 요 지급 합계를 구해 놓은 거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되죠. 그러면 는 하겠습니다. 는 지급 합계를 찍어 주시고요. 빼기 공제 합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차감 지급액이 나와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기본 소스 작업이 다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개인 명세서에서 필요한 값들은 다 지금 이제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개인 명세서에다가 자동으로 값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수식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조금 있다가 저는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좀 일단 구해진 걸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11시에 그 3번 시트 개인 명세서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테두리 그려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끝에 요거는 저 선 도형으로 했어요.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사각형 있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에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도형을 채우기를 없음을 했어요. 도형 채우기 없음을 했고 윤곽선 있죠. 윤곽선에 가시면 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윤곽선에 가시면 선 두께도 바꿀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형을 갖다가 요 표 위에다가 딱 그냥 얹어준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잠깐 공유를 좀 중지를 하고요. 기록을 잠깐 멈추겠습니다.